자, 이제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 총정리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뭐 int a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변수를 선언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을 때 메인 함수 안에 몇 바이트가 필요하다? 4바이트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얘는 하나의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A라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다가 뭐 4바이트를 할당한 다음에 뭐 10이라는 값을 뭐 넣던 20이라는 값을 넣던 어떤 정수값을 넣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콘서트를 한대요. 콘서트. 여러분들 기획자예요, 기획자. 그러면 콘서트를 기획하는 사람들인데, 자, 맨 처음에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뭐 하나요? 공연부터 하나요? 아니죠. 공연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먼저 빌리죠. 그죠? 장소를 빌린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공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잖아요. 장소가 없는데 공연을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int라고 썼으면 얘는 뭐예요? 4바이트짜리, 즉 4평짜리 땅을 빌린 다음에 실행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행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지만 그 공간에 맞춰서 실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빌리고서 실행한다. 이거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존재하는 메모리 구조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메모리를 먼저 할당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 가능해요. 무조건 프로그램 실행부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이 장소를 빌리지 않고 그러면 공연을 한다 칩시다. 공연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오는 거에 맞춰서 뭐 하면 돼요? 의자를 깔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컴퓨터라는 거는 일단 램이 뭐 4기가, 8기가, 16기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공간 안에서 사람 더 오면 필요할 때마다 의자 깔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실행하면 상황에 맞게 메모리 할당 추가적으로 받아서 하면 되는데 왜 메모리라는 거는 반드시 사전에 미리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자, 메모리라는 거는 뭐예요? 무한한가요? 아니에요. 메모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메모리는 유한이에요. 그러니까 유한하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램이 예를 들어서 4기가, 8기가, 16기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러분들 컴퓨터가 느린 이유가 뭘까요? 그냥 아주 단순해요. 왜? 프로그램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 프로그램이 많고 여러분들이 용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컴퓨터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메모리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되어 있는데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계속 채우기 때문에 당연히 컴퓨터가 어때요?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안에 계실 수 있는데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게임에 진짜 미쳐서 환장하는 사람들은 게임 외에 프로그램들 다 끄고 시작합니다. 그죠? 왜냐면 게임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어떤 프로그램이 같이 동시에 돌아가면 컴퓨터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신 분들, 특히 이런 FPS 게임 하시는 분들 특히나 그런 거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뭐 1프레임, 뭐 컴퓨터 느려지는 거 굉장히 민감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여러 개를 키지 않습니다. 자,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킨다는 건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메모리가 그냥 간단하게 4기가라 해봅시다. 4기가 굉장히 작은 용량이라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를 키는 순간 메모리 중에서 얼마나 쓰는 거예요? 자,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크기가 예를 들어서 1기가래요. 그러면 컴퓨터 키자마자 몇 바이트 쓰는 거예요? 일단 1기가는 무조건 정의하고 끝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운영체제를 돌리기 위해서 메모리는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운영체제를 여러분들 삭제하면 컴퓨터 안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 컴퓨터를 키게 되면 이 운영체제만 돌아가나요? 아니죠. 운영체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눌러보면 작업관리자 열 수 있잖아요. 그럼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키자마자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프로그램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운영체제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외에 자, 여러분들 앱이라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키겠죠? 뭐 크롬도 키고, 롤도 키고, 뭐 여러분들 뭐 포토샵도 키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키고, 그러면 메모리를 어때요? 금방 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했냐면 메모리라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메모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냐? 일단은 램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도 뭐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있다 했을 때 자, 메모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하나, 둘, 셋, 뭐 4개래요. 그러면 얘는 용량이 4기가인데 얘가 1기가, 1기가, 뭐 2기가, 그 다음에 얘는 3기가래요. 그러면 이거를 이 메모리에 다 담을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이 메모리가 뭘 쓴다? 얘가 들어갔다 빠졌다. 그 다음에 얘도 들어갔다 빠졌다. 얘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걸 뭐라고 한다? C분할을 한다 했습니다. C분할. 그죠? C분할이라는 걸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메모리를 조금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실행됐다가 멈췄다 실행됐다가 멈췄다 그걸 주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자 그걸로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동시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가 그만큼 빡세게 관리를 해야 되는 공간이 뭐다? 메모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C 언어 말고도 나중에 뭐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던 뭐 웹 개발을 하던 그 개발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메모리 관리라는 거는. 그래서 메모리라는 거는 1바이트조차 아끼려고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컴퓨터가 용량이 크지 않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컴퓨터를 처음 써봤는데 그때 컴퓨터 진짜 용량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용량 얼마 안 되는 거에서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니까 당연히 돌아가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메모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썼어야 되는데 근데 과거에는 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쓴다는 개념을 뭐 어린애들이 알았겠습니까? 저도 모르고 그냥 썼지.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삭제한다는 개념도 몰랐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int a라는 녀석이 운영체제한테 찾아왔어요. 그럼 운영체제가 뭐라고 해요? 야 너가 일단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가 마음껏 날개를 펼쳐봐. 내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도와줄게 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운영체제는 냉정한 녀석이에요. 우리가 MBTI 좋아하니까 MBTI를 따지면 T예요. T 완전.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잖아요. 쌉T라고 하잖아요. 그죠? 운영체제는 그런 친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 얼마 달라는지 지금 당장 말해. 나중에 아쉬운 소리 하지 마. 나는 너가 필요한 만큼 지금 주고 나중에 난 몰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코드를 썼을 때 견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견적 가능하죠. 왜? 4바이트만큼의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int b라고 쓰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견적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t 포인터라고 써서 이렇게 썼어도 당연히 뭐예요? 견적 나오죠. 그냥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지만 뭐가 안 된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NR 3이라고 썼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견적 나온다 안 나와요? 나와요. 4312 그쵸? 그런데 이 배열이라는 거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야지만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무조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3을 넣던 5를 넣던 10을 넣던 어떤 값을 넣던 무조건 그 메모리 크기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사이즈는 무조건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이즈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프로그램 실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값을 넣었는데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관리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만든대요. 그러면 사람 숫자가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명, 어떤 사람은 20명. 근데 나는 20명까지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입력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30명 입력하고 40명 입력하고 100명 입력하고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당연히 프로그램 실행 중에는 메모리를 중간에 받아오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 야 너가 지금 12바이트 달라 했다가 프로그램 실행 중에 20바이트 달라 그 다음에 뭐 100바이트 달라 그럴 수 있다 없다?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0만원이 필요하대요. 그럼 10만원을 받았는데 쓰고 보니까 더 필요하면 뭐예요? 물론 부모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달라면 필요한 만큼 주시겠죠. 그죠? 근데 소심한 우리는 어때요? 왜 그때 더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고민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할 수도 있죠. 그죠? 후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은 딱 한 번만 용돈을 준대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만 딱 용돈을 준다고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아주 부모님 엄격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후회할 수밖에 없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친구들이랑 뭐 탕후루도 먹고 싶고 뭐 짜장면도 먹고 싶고 하는데 못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초창기 프로그램들은 이런 식으로 넉넉하게 메모리를 어떻게 했다? 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숫자 몇 개? 100개 저장 가능하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개 하면 숫자 1000개 가능하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면 숫자 5000개를 메모리를 확보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나요? 아니에요. 안 돌아가진 않죠. 당연히 메모리 공간이 없으면 당연히 그 프로그램 돌렸을 때 느려질 수는 있지만 또 안 돌아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땅이 넓은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땅이 없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이렇게 많다고 해서 부족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안 좋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숫자를 2개만 저장한다 해가지고 얘가 마법처럼 너 숫자 2개 저장해 해가지고 8바이트만큼 준다? 아니죠. 무조건 이렇게 쓰는 순간 2만 바이트로 5,00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만큼의 공간을 미리 확보하고 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컴퓨터가 느려질까? 하지 않겠어요? 그죠? 즉,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의 한계인 거예요? 정적 할당의 한계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동적 할당인 건데, 어쨌든, 정적 할당에 대한 한계가 이런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정적 할당의 한계인 건데,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썼죠. int 사이즈는 그 다음에 자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scanf 써가지고 %d 그 다음에 사이즈 이런 식으로 받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물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나서 스스로를 딱 칭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썼으니까 프로그램이 실행했을 때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를 받아서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하겠지만 당연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당연히 안 돌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만약에 된다고 치면 고객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맞게 고객이 입력을 하면 그 입력한 만큼 메모리를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고객이 예를 들어서 뭐 1000을 입력했어요. 나는 숫자 1000개 입력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1000을 입력했는데 고객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컴플레인을 거는 거예요. 아니 내 프로그램 안 돌아간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그 책임을 고객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당연히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메모리라는 거는 측정 가능해야 되고 운영체제가 메모리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운영체제한테 가가지고 메모리를 받아온다 했을 때 운영체제는 이걸 보고 얘 도대체 네가 얼마큼 달라고 하는 거야? 난 모른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운영체제라는 거는 메모리 관리를 굉장히 빡세게 해야 되는 녀석인데 야 내가 몇 바이트 줄까? 지금 당장 말을 했는데 뭐예요? 얘는 아쉬운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이 숫자를 굉장히 크게 입력하면 어때요? 사실 그때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결국엔 문제가 뭔가요? 얘가 몇 바이트 사용할지는 당연히 실행 전에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말록 같은 걸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사이즈라는 변수의 값은 언제 결정된다? 프로그램 실행 후에, 즉 런타임 때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건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 여러분들 콘서트 기획자예요. 그래서 콘서트를 하는데 자 콘서트 기획자가 이제부터 체육관을 딱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몇 명이 오는지 알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사전 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뭐 물론 대형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상관없겠지만 자 여튼간에 많이 예매가 안 되면 취소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사실 미리 확인이라도 가능하지만 얘는 뭐예요? 고객이 예를 들어서 메모리 공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그 전날에 1000을 입력해서 4000바이트를 당장 때려와야 된대요. 근데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스택 지역에서 메모리를 할당받는다 했을 때
그러면 스택이라는 거는 메모리가 굉장히 빡빡하게 굴러가야 돼서 우리가 메모리 사전 신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너 지금 미리 정한 대로만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안 했냐.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100이라 입력했어요. 그러면 100이라 입력한다 해가 이게 된다 안 된다?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사이즈라는 변수가 100이라는 건 알지만, 그럼 100이란 걸 알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실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 사이즈라는 변수의 값이 100이란 걸 알았죠. 그죠? 그러면 사이즈 4바이트에 지금 사이즈 100 넘겨줬으니까 400바이트, 404바이트를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왜냐면 사이즈라는 변수의 값은 프로그램 실행 후에 결정되고, 이 배열의 사이즈 요 값은 미리 실행 전에 운영체제한테 메모리를 얼마큼 필요해달라고, 그러니까 메모리를 얼마큼 필요하니까 달라고 미리 정해놨어야 되는데, 얘는 사이즈라는 변수의 값이 프로그램 실행 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얘는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행하는 거는 당연히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쓰는 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겠죠. 왜냐면 얘는 메모리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C 언어에서 아예 이런 걸 문법적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자, 고객한테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쨌든 고객한테 선택을 맡긴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고객한테 선택을 맡겨가지고 숫자를 몇 개 입력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쓴 거예요? 그때 바로 필요한 게 뭐다? 동적 할당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강사님, 그러면 사이즈라는 거는 프로그램 실행 전에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사이즈라는 변수의 값은 실행 후에 결정이 되는데, 얘도 동적 할당도 결국에는 메모리가 측정 가능해야지만 이게 실행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말록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얘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메모리만큼 딱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그러면 4바이트 공간만 일단 할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4바이트랑 8바이트 총 12바이트의 메모리만 적어서 메인 함수가 실행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사이즈에 어떤 값이 들어오던 그때 그 값이 들어온 거에 따라서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받는 거는 말록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록이 그런 부분을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고객이 뭘 입력하던 그것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적 할당을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학생들이 동적 할당을 처음 배우게 되면 동적 할당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거라 해가지고 맹신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정적 할당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변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처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적 할당이 좋은 거고,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실행 중에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동적 할당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거고, 각각의 차이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동적 할당이 결국엔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지만 상황에 맞게 써야지만 그게 이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이, 정적 할당의 한계와 동적 할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